자, 아시아나의 알짜 부문인 화물을 매각했다는데 알짜가 아닌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쪽에 있어서 매출은 계속 줄어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주가도 그렇게 영 신통치 않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한 배경과 또 의미 한번 짚어볼까요? 예, 어제 이사회가 열렸죠.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열려가지고 화물사업 분리 매각 안건을 의결을 했습니다. 결국에 이제 대한항공이랑 통합을 하려고 이제 이 결정을 한 거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최종 통합까지 가는 길은 쉽지 않다는 게 좀 의견이 있어가지고 주가에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근데 왜 이렇게 그런 분리 매각을 했냐 하면은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에 이제 통합을 하려고 하면은 유럽연합 EU의 이제 경쟁 당국인 유럽집행위원회 EC의 그 허가를 좀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일부 여객 노선이나 한국 유럽 전체 화물 노선이 이제 독점 가능성을 좀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그 화물 부분을 좀 매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사회 결의로 좀 독점성을 좀 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이 이 씨를 좀 설득하는 근거는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화물 사업을 실제 매각을 하려면 주주총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이제 기업 가치 하락 우려가 좀 있어가지고 주주들이 좀 반발을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노조에서도 이제 좀 반발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좀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뚜렷한 인수자가 또 이제 확 나타날 거냐 이런 것도 좀 우려가 되는데 그래서 내년 12월까지 좀 이제 팔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합병 때문에 아무래도 좀 헐값에 좀 팔 수 있다라는 좀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몇몇 중소항공사들이 지금 인수를 나서고 있는데 지금 에어 프레미아 이런 데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은 하도 이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지지부진해서 다 주가에 희석된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큰 반응을 보이지도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주가나 실적을 다시 끌어올리려면 결론은 어떤 좀 그림이 그려져야 괜찮을까요? 이게 벌써 몇 년을 끌고 있는 지겨워요. 이슈인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 FSC와 LCC 숫자가 적절하냐. 좀 많긴 하죠. 우리나라의 전체 항공 산업 규모에 비해서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판단이 우선돼야 될 텐데 어쨌든 그 첫 고리가 이 부분이잖아요. 네. FSC가 어떤 식으로든 하나로 합쳐지거나 아니면 그냥 두 개 유지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을 하거나 뭔가 결론이 나야 되는데 계속 할 것 같은데 하면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와 관련돼서 모두 힘이 빠지고 있는 국면인 거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항공산업 전반적으로 좀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런데 그 첫 단추조차 꿰고 있지 못하니까 전체적으로 부진한 거고요. 두 번째, 지금 만약에 아시아나항공이 에어프레미아가 됐든 아니면 다른 회사에 됐든 설사 화물 부분의 매각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나 일본의 허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도 우리가 명확하게 알기 어렵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현재 항공사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여객수 증가, 관광 증가 이런 부분보다는 전체 산업업계 판도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를 좀 더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다시 한번 네 분의 의견을 저희가 고수의 한 주 전략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관련해서 먼저 김대중 고수의 의견은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합병까지는 거의 최소 1년은 걸릴 거다. 김종효 고수 추가 구조조정 여부에 주목해야 한다. 김민기 고수는 불확실성이 많다. 방향성을 보고 결정하자. 마지막으로 테이버 고수는 살 사람 있는가 하고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자, 오늘 장 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